자, 기출유형 25번 비확률적 표본 추출 중에 할당, 쿼터 표본 추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당, 쿼터 표본 추출 같은 경우에는 할당표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그 표본 프레임과 비슷하게 할당표가 있는데 가장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 중 가장 정교한 방법이고 사전 지식 혹은 주관적 판단에 집단을 구분하고 표본의 사례를 임의로 할당을 하는 겁니다. 얘랑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은 층화 표집이 얘 할당 표본 추출이랑 가장 비슷하거든요. 얘는 근데 다른 게 뭐냐면은 그 층화 표집 같은 경우에는 이론과 경험적인 특성도 이제 같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어떤 사전 지식 혹은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집단을 구분하고 표본의 사례를 임의로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구 통계학적 변수, 성별, 지역, 연령, 소득 등에 따라서 표본이 이제 할당이 되는 거고, 뭐 요게 이제 일정한 특성을 지니는 모집단의 구성비를 일치하도록 표본을 추출해요. 제가 예전 리서치 회사에 있을 때 주로 여론조사를 할 때 이 할당 쿼터 표본 추출을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표본이 한 2,000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인구를 지역별로 이제 2,000명을 갖다가 나누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서울, 경기에 엄청나게 많겠죠. 서울, 경기를 포함해서 여기가 50%를 가져가. 그리고 나머지에 이제 뭐 강원이랑 뭐 충청, 그다음에 뭐 그 전라, 그다음에 경상, 뭐 이런 쪽으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럼 제주도 이런 식으로 시도가 있잖아요. 뭐 그거별로 임의로 딱 할당을 하다 보면은 강원도에 사람이 제일 없어요. 비율로 따지면.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강원도를 뭐 제주도랑 합치던가 아니면 강원도 따로 그렇게 내버려 강원도랑 제주도랑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합치거나 아니 가끔 이제 경상도도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경상도는 단독으로 하고 전라도도 단독으로 하고 충청도 단독으로 하고 그 남북으로 나누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런 각각 그 행정구역별로 비율을 다 나눠서 2,000명을 전부 다 할당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뭘로 나누면 남녀 비율을 또 나눠요. 그러면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대표 표본으로 뭐 한두 명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표본 사례수가 많아야지 그래도 좀 한두 명이 아니라 뭐 한두 명이나 세네 명이나 뭐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 사례수가 많아야지 뭐 지역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그래도 좀 더 공정하게 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게 그 비확률 표집 방법 중에서 가장 정교한 방법이고 뭐 무작위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법보다 경제적이고 빠르게 표본을 추출할 수 있고 골고루 표본이 구성되기 때문에 대표성이 이제 그나마 제일 높은 편이에요. 대신에 이제 그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학생들이 하는 연구에서는 못하고 이제 뭐 국가나 아니면은 조사기관이나 패널들을 따로 보유하고 있는 데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고 뭐 시스템 같은 게 갖춰져 있는 데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집단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조사자의 의도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모집단을 대표하기보다 조사자의 의도에 따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 지역의 의견을 갖다가 조금 더 많이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숫자 조금만 이제 뭐 바꾸게 되면 특정 지역의 그 의견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모을 수가 있겠죠.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매우 중요하고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잘못 설정했을 경우 분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오차 범위를 계산할 수가 없다. 자, 할당 범주를 계산할 때 하위 집단의 개수를 곱하는 것으로 계산이 돼요. 뭐 성별, 학교, 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하위 범주를 구성했을 경우 2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12개의 할당 범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을 대표하는 주요 속성을 결정을 하고 지역과 성별을 사용해서 이제 구분했을 때 A, B, C, D, E, F, G 6개의 지역으로 구분한 다음에 각각 지역별로 성별 비율을 갖다가 이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럼 총 인수가 1,000명, 1,000명, 2,000명에 4,000명에 어떻게 되는 거지? 4,000명에 4,000명, 8,000명인가요? 8,000명이 있는 어떤 모집단에서 얘를 갖다가 모집단에 맞게 비율을 할당을 하게 되면 우리가 1,000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이 비율에 맞게 지역합의 비율을 배정을 하고 남녀 성비에 맞게 할당을 하게 되면은 전체 지역에서 1,000명을 표본 추출한다고 했을 때
각각 A 지역에서는 남성 88명, 여성 38명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료를 이제 모으게 되는 게 할당 쿼터 표본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특정 변수를 중심으로 모집단을 일정한 범주로 나눈 다음 집단별로 필요한 대상을 사전에 정해진 비율로 추출하는 표준 방법은 그러니까 할당, 쿼터를 할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당 표준 방법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나라 고등학생 집단을 학년과 성별, 계열로 구분해서 할당 표본 추출할 경우 총 몇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는가? 학년이 고등학생이니까 3개죠. 성별은 2개예요. 계열은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3개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은 뭐야? 18개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당 표본 추출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기출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